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그 연이어가지고요. 실무 수업 두 마리 토끼 잡기 관련해서 그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 문제를 근간으로 수험 강의와 실무와 관련된 설명을 곁들여서 계속 연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시작한 강의가 어느덧 이제 35번째까지 왔고요. 아마 한 100번이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중복이 계속 될 거라고 봐요. 한 3분응선에서 이제 4분응선 사이를 가고 있고요. 이 문제는 이제 산재법상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로서 그 원칙적인 휴업급여는 아니고요. 그 특수한 휴업급여인데 그 구조가 간단한 듯 하면서도 살짝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그 지금 올해 30일의 시험에서 출제가 지금 됐고요. 그냥 그 조문의 1항에 있는 그 숫자 채우기 형태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조문은 산재법 54조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 출제를 했고요. 휴업급여는 요거 말고도요, 뭐 재요양 중, 부분 휴업급여, 일반 휴업급여, 그리고 고령자 휴업급여 등 5세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 근로자 쪽으로 출제를 했고요. 추후는 열거해드린 요 여러 가지 휴업급여로 확대해서 출제 재출제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제가 시리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 예정이에요. 그럼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거든요. 자, 보시면 그 법이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하루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일단 하루예요. 평균임금인데 그 일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최저보상 기준은요. 이건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데 약 7만 원대에서 형성이 되고요. 최고 보상은 20만 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근데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이 있는데 그거에 몇 퍼센트보다 적다. 그럼 너무 이제 적게 보상됐다라는 건데 자, 휴업급여는 노동을 한 대가는 아니고요. 그 노동을 못한 대가를 주는 거니까 100%는 아니겠죠. 그 70%가 일반 논이니까 찍더라도 여기 기업은 뭔가 더 주는 개념이니까 이 70보다는 좀 더 주겠죠. 그러면은 3번, 4번, 5번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최고 보상 기준에 이제 80% 정도로 정하고 있고요. 80%를 정하고 이 80%보다도 작다, 적다 그러면은 너무 조금 주니까 평균 임금의 소득 대체율 70%인데 이 휴업급여를 90%로 올려주는 게 이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예요. 그래서 8090이 연결된 일단 답은 4번이거든요. 근데 계속 읽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54조 1항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그 1항에서 단서 조항에 다만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100분의 니은 어차피 이제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는데 최저 보상 기준 금액에 지금 100분의 80보다 또 오버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는 다시 그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당 휴업 지급액으로 한다. 휴업급의 지급액으로 한다라는 거는 사실 상한, 요 맥스값, 최대값을 걸고 있는 조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54조 1항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해설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요 글이 좀 기니까 이거는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산재보험보험법상 휴업급여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시험 붙었을 때만 해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평균 임금의 70% 끝. 근데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근로자의 상황을 보고 분화돼가지고 현재는 5가지가 있고 상호 보완과 한도와 감액 등을 정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본 문제는 이제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이제 포커스를 둔 문제고 추후에 제가 시리즈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일단 원칙적인 휴업급여, 이거 필자는 저고요. 이건 수지라 블로그에서 글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일반 휴업급여라고 보통 강의 때 설명을 하는데, 그 일반 휴업급여는 산재법 52조에 썰렁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70%의 소득 대체율을 정하고 있어요. 단,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해야 지급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문단. 본 문제에서 출제된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는요, 일단 최저보상 기준 금액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걸 보통 현업에서는 최저보상 금액이라고 하는데, 그 최저보상 금액은요, 산재법 36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고요. 이 보통 정하에 노동부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그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이 최고 보상 맥스로 정하고요. 그 절반을 최저 보상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 되다가요. 그 최근 5년간 최저 임금이 급격하게 좀 상승하면서 이게 역전이 되고 섞이고 좀 꼬인 측면이 약간 있어요. 근데 규정대로라고 하게 되면 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 받는 분들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1.8배를 최고, 그 절반을 최저로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최저 보상 금액이 매년 최저임금제를 적용한 1급 개념이니까요. 평균임금은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요. 또 최저 1급을 최저 보상액으로 하고 있어서 이 최저 1급이 오른 요즘 상황에서는 최저 보상액도 사실상 그냥 최저 1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7만 3천 원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 최저 보상 금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속기간은 12월 말까지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23만 2,664원이 최고고요. 최저는 73280인데 참고로 요거는 올해 최저 시급 9,160원 곱하기 8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평균 임금의 상한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장래비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일단 그 산재 보상할 때 최고, 최저라고 정하는 그 보상 기준은 결과적으로 평균 임금의 상한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듣기로는 90년대까지는 이 지금 최저 보상과 최고 보상의 상한이 없었다고 제가 이제 선배 노무사님들한테 좀 들은 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자, 상술한 최저 보상 금액 그 자체를 그 일반 휴업급여하고 상병보상연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요. 자,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거고요. 최고 쪽에는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휴업급여는 그냥 평균 임금의 70%를 그대로 그냥 낮더라도 적용을 하는데, 그 규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그 아까 휴업급여가 5종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4종에서 사실은 또 안전장치를 최저로 또 걸기 때문에 이 어떤 조문에 어떤 느낌적인 거는 센데 실무적으로는 뭐 사실 그렇게 실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특례가 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좀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해서 이제 특례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 지금 출제된 지문은 54조 제1항에서 따왔고요. 보시면 일반 휴업급여 최저 보상 금액의 일반 휴업급여가, 요 일반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 금액의 80%보다 적으면 소득 대체율을 90%로 상향 조정한다 해서 일단 외우는 순서는 적은 숫자부터 올라가는 8090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균 임금의 90%로 소득 대체를 올려주는 거죠. 언제 그러냐면 최저 보상 금액의 80%보다 적을 때. 근데 90%의 소득 대체율을 적용한 금액이 그 마구마구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경계로 삼은 최저 보상 금액의 80%로 돌파하게 되면요. 그 한도 상한은 얘를 못 넣게 되어 있어요. 최저 보상 기준의 80%.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시험 여기서 끝났고요. 같은 조 2항에서 또 안전장치로 이런 휴업급여 지급액이요.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또 그 최저임금액을 하루당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 일액이 완전한 최저의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내면은 이제 좀 혼선이 있을까봐 출제는 여기까지만 했어요. 그래서 2022년 현재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요. 최저임금액은 사실 73280이거든요. 근데 이 73280이 최저 보상 금액으로 또 고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최저 보상 금액으로 고시된 73280에 80%보다 적으면 90%로 올려줘요. 그래서 여기서 미친 듯이 조정을 하다가 다시 90% 소득 대체를 적용한 게 최저 보상 금액의 80%를 또 못 넘는데요. 그럼 너무 조금 받잖아요. 73280이 80% 받죠. 근데 그때 최저 임금액인 73280 공교롭게 똑같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시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2022 현재 저소득자 휴업급여의 하한은요. 위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똑같이 그 9160 곱하기 8은 73280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좀 뭔가 헷갈리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안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를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거를 그대로 XY축에 옮겨 놓은 건데요. 일단 여기 가로축에 있는 W는 근기법상 평균 임금이고요. 그리고 B는 그냥 제가 강의할 때 어떤 베너핏의 뜻에서 그 특정 어떤 그 급여인데 지금은 일반 휴업급여를 나타낸 거고요. 여기 웨이지 미니멈이 방금 설명드린 최저보상금액 2022 기준 73280이고요. 웨이지 맥스가 최고보상금액 232664고요. WM은 웨이지 오브 미니멈이라는 뜻에서 최저 시급이에요. 올해 9160. 이건 제가 그냥 기호를 정한 거예요.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일반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를 적용을 해서 이 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최고 보상 금액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도가 막혀서 이쪽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0.7%, 아니 0.7에 해당하는 70%가 원칙인데요. 원칙인데, 자, 요거 이제 그림이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보세요. 예, 여기 이제 제가 잠깐 요거 좀 지울게요. 자, 0.7인데요. 0.7인데 이 0.7의 높이가 이만큼이잖아요. 정상적으로 그 설정한 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최저 보상 금액인 W 미니멈의 80% 높이가 여기까지 높이죠. 자, 여기에 미달하는 구간은 이만큼의 삼각형이 나와요. 이만큼의 삼각형이 미달하는 거거든요. 되셨죠? 자, 미달을 하게 됐을 때는요, 미달을 하게 되면 이 소득 대체율을 90%로 올려준다. 예, 요게 지금 시험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 90% 올라가면 당연히 기울기 값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얘가 나중에 미친 듯이 올라가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갈 수 있죠. 그랬을 때는 이 최저 보상 금액의 80%를 또 초과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초과하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버려서 그 한도를 다시 정하는 거고 이게 출제된 시험 문제예요. 하지만 또 마지막 끝판왕으로 여기서 아무리 난리부르스를 친 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시급의 8시간을 곱한 최저 1급을 여기 녹색 선으로 표시한 게 이 지금 그 저소득자 그 일반 휴업급여로 그 산출하는 그쪽이 아니라 저소득자 일반 휴업급여 하한으로 한다 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저소득자의 지금 휴업급여로 이제 스위치가 된다면, 요거는 지금 제가 일반론을 위해서 일반 휴업급여라고 했는데, 설명드리는 거는 저소득자니까 요 마지막으로 좀 스위치를 할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0.7 타고 가는 구간이 있다가 다시 수평으로 가는 이런 굴절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현재 올해는 요 W 미니멈도 지금 여기는 73280이고요. 8 곱하기 WM도 73280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만큼은 무조건 하한으로 주고요. 한도는 여기 Wmax인 232664에서 맡기고 이쪽 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0.7에 해당하는 일반 휴업급여의 그 소득 대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다시 한번 이제 시험용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0.8과 0.9에 해당하는 8090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저소득자,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